그 다음 단점을 한번 다뤄드릴게요. 단점 첫 번째. 자, 성능이 쓰레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에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단종돼서 따로 새로 구매할 수가 없는 비운의 맥북 12인치 제품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품이 상태가 매우 좋으므로 거의 언박싱 영상이 될 텐데요. 제품 아마 중고로 사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 제품이 어떤 거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따로 이제 구매하기가 힘들지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꾸준히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됐던 그 맥북 12인치 뉴 맥북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볼 텐데요. 위에서 찍어봐 주시고, 지금 보시면 박스 자체가 일단 굉장히 슬림합니다. 굉장히 슬림하고요. 옆에서 보셔도 슬림하죠. 엄청 작아 보여요. 자, 한번 열어볼 텐데요. 자, 열면은 이게 열렸습니다. 박스가 이제 보면은 박스 안에 제품이 비닐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 요즘 최신 맥북에서 볼 수 있는 이 C타입 있죠? C타입 충전기인데 양쪽 다 포트가 둘 다 C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가까이서 찍어봐 주시고, 네, 둘 다 C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맥북 12인치부터 이거를 적용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맥북들이 다 C타입 젠더인데 이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품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정말 작죠? 정말 슬림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도 전혀 손에 부담이 전혀 안 갑니다. 무게가 정말 가벼운데 800g대가 아니라 920g이네요. 920g 밖에 안 돼서 1kg가 채 안 됩니다. 맥북, 참고로 맥북 에어가 그 신형 자체가 1kg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1kg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가벼운 맥북은 뭐 지금부터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예전에도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신제품이었어요. 그런 제품이 2015년도에 처음 이제 출시를 한 거죠.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핫했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고, 엄청 작은 이 맥북이 과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셨죠.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없어진 비운의 맥북이지만, 한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자, 열어보면은, 일단 옆에를 한번 보시면은 엄청나게 슬림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슬림하죠? 그리고 포트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어폰 꼽는 곳이 하나 있고요. 굉장히 희한하게 보시면은 C타입 젠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C타입 그 꼽는 데가. 그럼 보시면은 충전을 어디다 하냐? 이 C타입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충전 포트에 이제 꽂으면은 그럼 나는 USB를 어디다 꽂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의문을 가지실만 한데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타입 허브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C타입 허브를 애플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걸 꽂으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충전기를 여기다 꽂으시고 나머지 USB나 C타입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따 제가 장단점 다룰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품을 한번 열어볼 텐데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보면은 키보드가 굉장히 얇고 베젤 자체도 엄청나게 얇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자마자 이제 부팅이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품을 열자마자 이렇게 부팅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 트랙패드가 생각보다 제품 사이즈 치고는 굉장히 광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넓다는 뜻이죠. 굉장히 넓고요. 이 터치패드가 넓고, 그 다음 이 키보드 자체 배열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키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 맥북이 나비식 키보드를 적용을 했었어요. 그 2018년도까지 이 나비식 키보드를 계속 적용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에서 좀만 여기서 찍어주시면은 이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굉장히 좁고요. 하지만 제품을 이제 사용하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키감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제가 키보드를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 굉장히 뭐 듣기 싫을 정도도 아니고 키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어요. 하지만 이 제품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맥북의 테스트 제품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 최초로 키보드가 나비식이었고 최초로 C타입이 적용이 됐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뭐 실험용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단종이 돼가지고 볼 수 없지만 굉장히 저는 애착이 많이 가는 제품인데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잠깐 말씀드리지만 구독하고 좋아요, 좋은 댓글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외관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이거예요. 제품이 이렇게 작은데 속도가 잘 나올까요? 그리고 CPU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얘는 i5예요. 왜냐면 2017년형 고급형이거든요. i5 1.3 보이죠?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M3 모바일 CPU나 아니면 M5 모바일 CPU를 달고 있거든요. 15인치 제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13인치죠. 13인치 제품에서 볼 수 있는 i5 맥북 에어, 그 당시에 이 맥북 에어 13인치가 1.3 i5 CPU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맥북, 뉴 맥북에다 장착을 합니다. 고급형에서만 볼 수 있는 스펙이고요. 나머지 기본형이나 아니면 이건 마지막 모델이니까 17년 써있죠. 16년도 전 모델은 고급형도 다 M5, M3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모델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스펙이 정말 속도가 덜 떨어집니다. 뭐 인터넷 작업이나 아니면 영상 보기, 뭐 간단한 인코딩 작업 그런 거는 매우 훌륭하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던가 뭐 맥북에서 이제 파이널 컷 프로 뭐 그런 프로 있죠. 로직이나 프로그램 그런 거 돌리시면은 굉장히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이제 맥북 프로보다 엄청 느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들 여쭤보시는 거는 제품이 많이 가볍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가볍습니다. 이거 1kg가 안 돼서 한 손으로 들어도 정말 가벼워요. LG 그램보다 가벼운 무게예요. 그램이 980g이죠, 여러분들. 얘는 920g 밖에 안 돼서 정말 가볍습니다. 물론 당연히 더 작습니다. 더 작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품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장점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디자인이 정말 예쁩니다. 제가 보는 그 맥북, 제 관점에서 보는 맥북 중에서는 디자인만 봐서는 이 제품, 맥북 12인치보다 아름다운 제품은 그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슬림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간격도 굉장히 작고 액정 베젤도 상대적으로 얇고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가볍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건데 맥북에서 가장 가볍죠. 세 번째는 색상이 다양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제품은 스페이스 그레이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초인데요, 뉴 맥북이. 제품 자체가 원래는 실버만 계속 나왔었죠, 맥북이. 근데 이때부터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로즈 골드, 그 다음에 실버, 로즈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 하나가 골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뉴 맥북에서. 그래서 색상을 내가 원하는 걸로 이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 이제 고인이죠. 고인분께서는 실버만 고집을 했었는데 이 팀 쿡이 이제 CEO가 되고 우리는 다른 색깔도 이제 도전해보자. 그러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이런 네 가지 색상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판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잘 팔리는 게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제품이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모두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맥북만 나오고 있죠.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맥북 에어에는 이제 골드 색상도 다시 넣어줬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레티나 패널입니다. 이 작은 화면에서 해상도가 몇 가지 지원이 되냐면요. 2304 곱하기 144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가 좋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정확히 이제 보이진 않으시겠지만은 보시면은 굉장히 훌륭해요, 색감이. 여기 보시면 음영이 하나하나 다 색감이 좋은 게 보이실 거예요. 정말 만족스럽게 이제 제품을 쓸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배터리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전 작품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했다 그래요. 근데 맥북 에어 대비해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플에서. 보시면은 전원이 5471인데 충전 용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실제 이제 함량되어 있는 그런 양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충전은 굉장히 좋습니다, 배터리는. 여섯 번째는 나비식 키보드예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외관 다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로 나비식 키보드가 적용이 돼서 아주 좋은 인체공학적인 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패드가 포스 터치를 지원하게 돼서 여러 가지 더 세세하게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장점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 나는 이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건 장점이 아닌 것 같다 하셔도 충분히 댓글로 남기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단점을 한번 다뤄드릴게요. 단점 첫 번째, 자, 성능이 쓰레기입니다. 성능이 물 램이 8기가나 달려있고 CPU가 i5라고 하는데
i5는 고급형만 i5예요. 2017년 그것도 15, 16년에는 형은 M5가 달려있어서 더 느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i5도 빠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3으로 울트라북 CPU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아쉽고요. 제품 당시에 이제 고급형 같은 경우 가격이 199인데 성능은 그에 비해서 정말 아쉽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제품이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팬리스입니다. 팬리스가 말 그대로 이 밑에 쿨러가 없어요.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성능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인코딩 아니면 여러 작업을 한 번에 한다 그러면은 굉장한 발열이 생겨요. 그래서 키보드를 이렇게 칠 때 왜 이렇게 뜨겁지?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불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느낄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제가 실제 써봤어요. 그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실제로 불은 나지 않아요. 불날 정도면은 제품이 이제 잘못 만들어진 거겠죠. 그리고 불날 정도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제품이.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포트가 아까 외관 다룰 때 말씀드렸는데 이 C타입 하나밖에 없어요. 심지어 USB 포트도 전혀 없고요. 이 C타입 딱 한 개, 오직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확장성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점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단점도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추가적인 뭐 이건 더 단점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맥북 12인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제품이지만 나름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후지긴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사실 분이 계시면은 꼭 중고 제품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새 제품으로 지금 사는 거는 사실 호구짓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단종이 됐지만은 아직 몇몇 매장에서는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새 제품으로는 사지 마시고 중고 장터에서 중고로 사시면은 가격을 훨씬 저렴하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199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고 시세는 이거 고급형 100만원 밖에 안 해요. 딱 100만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BNN이었고요. 저희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